네, 출발 징수라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께서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 제시하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이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좋을지 제시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한종호 팀장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눈에 띄는 중소형주의 강세 계속 지켜봐도 좋을런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195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오늘 있을 중국의 3분기 GDP 발표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 증시의 향방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24% 상승하면서 195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던 기관, 오늘 역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59억 원의 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53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22% 상승하면서 529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3억 원, 4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9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유로화의 급등과 증시 반등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원화 강세는 우리 증시와 또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추가적으로 레벨을 다소 낮추면서 50전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원 하락으로 1104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강세에 이어 오늘은 0.0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000원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기아차 현재는 0.30%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상승권이 좋은데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46% 상승하면서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8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랜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 이상의 하락 흐름, 다음이 눈에 띄는데요. 6%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0.96% 강보합권에서 거래돼 주당 2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N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CJ ENM이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2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주가가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3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4,000원 오른 모습이고요. GS 역시 2% 상승하며 6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해안주 주가가 유럽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TX 페노션은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3,915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한해운은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3,820원에 거래 중입니다. 로봇주 주가가 정부 지원 소식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힘입어 여행항공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5만 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44% 상승하면서 주당 1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우드투어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자유투어와 레드캡투어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주가가 정부 지원 소식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로봇이 14.94%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다스텍 역시 상한가, AD칩스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OCI가 지난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OCI는 현재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4,5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넥솔론 역시 4.23%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과 웅진에너지 역시 약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박근혜 테마주 중 아가방 컴퍼니가 0.81%,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지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41,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사이테마주로 한동안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DI가 3거래일째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한가 보이면서 주당 1,42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섭 이사와 또 함께 해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9월달 주택 착공 규모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흐름을 가늠해주는 건축 허가 역시 큰 폭으로 늘어서 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영향은 어떤 것일지요? 어저께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내 최대치를 했는데요. 지난번보다도 15%가 늘었고요.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77만 건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고 그냥 지표가 개선됐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계산이고요. 왜 그러냐면 주택 착공 건수 한 건당 신규 고용이 보통 3명에서 4명이랍니다. 그럼 3, 40만 명이 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이 얘기는 향후 고용시장, 또 실업률,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실업률이 7.8%였을 때 이게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만 건 실었을 때 이건 또 51개 중에 한 주가 오류가 보고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사실 주식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줬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 주가 지나면서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난번 고용이 진짜였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저께 영국도 실업률이 7.9%를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음모론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그게 정말 맞았다면 오늘 밤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이죠.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를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정말 미국은 지금 고용도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는 확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을 오늘 저녁 미국을 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게 되고 추적의 투자 결정 가능케 함으로써 이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연기금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에 걸려서 사실 매매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그 어떤 기업의 임원이나 거의 관련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익이 된 것은 다시 이제 그 기업에 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연기금이 이거에 걸려 사실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사실 공격적인 매매를 조금씩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죠. 의결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연기금의 움직임이 좋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로 인해서 이제 증권주들도 예상 밖의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특히 그 지난번에 모습을 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지금 오늘도 한 165 현재 사고 있는데요. 이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 지난 9월 21일부로 지금까지 봤을 때 매도는 딱 이틀밖에 없어 거의 매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현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시장에는 상당한 어떤 상승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장도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장 오늘 장에 맞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어저께 말씀드린 1979포인트를 빨리 회복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지점은 이제 개파락 지점이었습니다. 이 개파락 지점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10월 9일자죠. 요거를 만약에 회복하면은 좀 빠른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만약에 내일 정말 그 오늘 밤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지난주에 상승 못한 부분 반영해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일단 시장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군요.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IM투자증권 본사 지하 1층 강당에서 또 여러분께서 항상 이게 함께 하시고 늘 큰 도움 받는 이 김동섭 이사께서 이제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실질적인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실 기대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247억 정도 일단 파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역시 어제도 보험과 기금, 장기성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렸는데요. 오늘 보험 기금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침부터 기관이 거의 170억씩 둘이 합쳐서 350억을 들어오고 있고요. 투시는 아침에 좀 사는 척 하더니 역시 어제처럼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이 나오면서 또 450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일단 시장은 외국인은 일단 현물 시장에서 계속 관망세를 보이지만 기관이 계속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그중에서도 보험 쪽, 기금 쪽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외국인과 같이 좀 롱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86억 팔고 있고요. 어제도 장이 좀 올라오니까 팔았고 오늘은 아침부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에 계속 우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534 회복 못하고 있고 지수가 0.38포인트, 지수로는 얼마 안 빠지는데요. 기관이 보시면 수급이 126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27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108억 정도 일단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기관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투자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계속 그 여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코스피가 계속 좀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좀 당분간 쉬시는 게 수급적으로도 맞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역시 의료정밀 DI가 지금 상거래일자 하한가인데 의료정밀 업종은 볼 거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좀 많이 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스 업종이라고 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전통적인 가스 업종 이런 쪽일 텐데요. 전기가스 누가 많이 파냐?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는데 44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21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가스업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통신업종이 그다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방어주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유동성 랠리 어쨌든 시장 속에서 QE3 효과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내수주가 기관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기관들이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어제부터 확실히 보면은 어제 기관이 전기전자 900억을 샀는데요. 오늘도 267억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118억. 예전에 외국인이 민감주를 좋아했다면 기관은 코스피에서 내수주나 방어주를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제부터 좀 보면은 수급이 약간 업종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추세가 이어나가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요, 시장을 팔면서도 우리가 사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22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어제 많이 산 업종이 결국에 뭡니까? 하학업종을 많이 샀고요. 전기전자는 조금 샀고, 운수장비도 조금 샀습니다. 오히려 어제 하학업종 620억을 샀고요. 오늘 보시면은 하학업종 외국인이 시장에선 팔고 있는데 하학업종 31억을 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38억, 금융업종 56억. 금융업종은 뭘 삽니까? 신한지주 이런 거 최근에 Q3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신한지주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KB금융 이런 것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금융주도 많이 산다는 게 뭡니까? 유럽 위기가 진화가 되고 Q3 이런 게 나오면은 결국엔 금융주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형주들을 계속 저가에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하학주 어제 정유주들 사실 S-오일 같은 거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요. GS나 SK이노베이션은 사실 기관이 많이 샀는데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거 외국인이 10만 주 가까이 300억 넘게 사는 모습 어제 보였고요. 오늘도 외국계가 좀 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업종과 종목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선별해가면서 사고 있다. 외국인은 마치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선별해가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눈여겨봐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은 올라가는 시장인가 내려가는 시장인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조금만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코스피에서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해서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코스닥이 아닌 이상. 사실상 뭐 최근에 어쨌든 샀던 세력 개인들이 파는 거라면은 먹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뭐 많이 먹지 못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들은 너무 코스피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실 때 너무 단기 위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오늘 투신이 항상 좀 문제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관의 행태도 항상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여태 하다가 지금 코스닥을 떨어뜨린 것도 결국 투신이고요. 보험이나 기금 쪽 물량들은 단타로 들어오는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투신의 문제가 됐고요. 어제도 투신이 사는 척했지만 또 팔았고, 뭐 그게 펀드 한매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고요. 이미 팔 물량 많이 팔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연기금이나 보험의 입장에서는 투신이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속내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오늘 투자 전략은 사실 뭐 요새 오늘 목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양적 완화의 힘을 믿고 외국인을 믿고 그리고 외국인이 올해 15조 원 가까이 현물을 파킹을 해놨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11월 6일 날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좀 양매도나 이런 쪽으로 좀 먹는데 어쨌든 코스피 일봉 차트는 60일선을 지난주에 지켜냈고요. 이번 주도 꺾이는 것 같았지만 지켜내면서 지금 자율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오늘도 투자 전략은 뭐 달라질 건 없는데요. 일단 밤사이 나왔던 미국 주택 지표 뭐 착공 이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졌죠. 뭐 예상보다 거의 10만 건이나 늘어나는 모습. 봐라, 미국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중국의 GDP 발표 아직 안 됐는데요. 중국 GDP 발표가 예상은
4%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뭐 하회를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더 기대감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상회를 하더라도 결국엔 큰 상승이 없으면은 주말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랑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9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한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양적 완화에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같이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최근에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정유주 쪽이에요. GS나 SK이노베이션, SOE 특히 GS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각화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2차 배터리 시장이랑 같이 정유주 이런 쪽에서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주가는 둘 다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자재 쪽에서는 뭐 서원이라든지 풍산 그리고 대창 뭐 고려아연도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약간 좀 중형주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유럽이 해결되면 되는 게 어제 BDI 때문에 해운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STX, 페노션이나 한진해운 이런 것들이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그 추세가 이어나가고 있고 뭐 대한해운 관리 종목이지만 어제 상한가 오늘 10%대 오르는데 BDI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BDI 지수가요 99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벌크 운임 지수라고 해서 배가 왔다 갔다 왕복했었을 때 그 운임료를 말하는 건데 올해 9월에 600까지 빠졌었죠. 50%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전 수치를 하면은 뭐 2007년 정말 업황 호황일 때는 이 BDI가 거의 뭐 7천, 8천, 만까지 넘어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때 한 2천까지 회복됐던 게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의 장세를 보면은 어쨌든 유럽발, 미국발 QE3 나온 뒤에 BDI도 같이 좀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상반기 때는 좀 달라요. 상반기 때는 좀 외국인이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BDI가 떨어지면서 결국엔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BD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경기가 어쨌든 둔화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BDI 수치도 이제 제가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같이 해드릴 건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땐 조선업종도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해운업종 중에서는 뭐 한진해운 이런 쪽도 좀 가대 낙폭주기 때문에 상당히 분할 매수해서 좀 쌓아 나가시면은 큰 수익을 올릴 만한 종목들은 어쨌든 가대 낙폭주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환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화 달러 환율 원달이라고 하죠. 1104원 이런 전일보다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외국계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서 원달이 많이 하락을 했던 건데 그 자금이 위험자산, 주식자산으로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세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반등주에 관심을 갖자고 박성일 연구원은 말했고요. 코스피 대형주 단기 공략 박소영 그리고 정영훈 미국 주택시장 개선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최희용 스마트카 관련주 주목하자 했고요. 정재훈 실장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을 보자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대체에너지 관련주, 철강조선, 전기전자, 스마트카 관련주, 은행 업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최근 들어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래소는 10월 들어서 한 번도 양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즉 시가보다 종가가 항상 낮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투자 심리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지수를 올려줄 만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고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빼거나 뚜렷하게 좋아지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적극적인 강세가 이어질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의 그 봉의 길이가 6일 연속 십자형
즉 매수와 매도가 모두 무승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관망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연말이 돼가면서 배당주 관련된 그런 매수세가 일부 들어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최근에 거침없는 상승세를 벗어나서 4일 연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방금 전에 또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를 거침없이 이끌었던 게임과 바이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 최근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지속될 만한 것으로 목석을 가려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의 상승을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성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서 꾸준히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개별 종목의 강세는 유효하지만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마트카 관련주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일까요? 예, 스마트카가 무엇인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장착이 돼서 원격 제어, 무인 운전,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그런 차량 정보 확인, 그리고 음성 인식과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대표 관련주로는 인포뱅크와 유비밸럭스, 그리고 MDX 테크놀로지 등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인포뱅크하고 기술 협약을 체결한 모바일 리더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듯이 스마트카 관련 업체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은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클라우드 관련 대표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스마트카 관련해서도 쓸모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표 스마트카 종목인 인포뱅크와 차량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협력 업무 제휴를 체결했고요.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차량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주도주로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0,000원을 지지선으로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4일 연속 가격 조정을 받아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하는 자리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인 11,800원 내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6%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올해 9월까지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고부가가치인 선박과 플랜트가 경쟁 우위를 지키며 수주 세계 1위를 고수했습니다. 올해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코스닥 랠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소형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일회성 테마에 그치지 않고 지속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에서 보험과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일부 연금 상품 수익률은 적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죠? 예, 지식경제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글로벌 조선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업의 수주량이 전년보다 58.6% 감소했지만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수주량을 받았습니다. 9월 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수주 잔량은요, 지난해 말 대비해서 22.3% 내린 3만 CGT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CGT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마이너스 24.8%가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2%, 중국은 29%, 일본은 24%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CGT라는 그 단위 자체가요, 수주 물량을 나타냅니다만 단순히 이제 선박의 그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선박 무게에다가 선박이 가진 어떤 그 기술적 가치, 그래서 많은 기술이 필요한 선박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CGT로서 어떤 그 조선이 수주받은 가격을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위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좀 덜 떨어졌다. 이렇게 돼서 그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 조선 업황을 이제 예상해 보면은 해양 플랜트라든지 LNG선 그리고 PC선 같은 부분에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그래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PC선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해서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건데요. 2011년부터 상산 설비라고 할 수 있는 LNG선이나 해양 플랜트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된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만들어낸 어떤 석유화학 제품을 옮겨야 되는 선박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2013년에도 PC선에 대한 수주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3년도에 어떤 조선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의 실적은 2012년도 올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2013년도에는 PC선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쉽지가 않았죠. 이런 중소형주 랠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 중소형주 랠리를 위해서는 처음에 요즘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중소형주 어떤 종목에 매수세가 붙었는가, 그리고 갑자기 중소형주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이젠 시장에서 이렇게 중소형주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중소형주 강세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의견들을 기관이 지금 증시의 매수세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QE3나 어떤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그리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최근 강세를 이끄는 것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큰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은 여태까지 이제 대기업과 더불어서 이제 공생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이익을 뺏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정부에서 일감을 법적으로라도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중소기업이 해오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어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요.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을 두고 이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되니까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오랜 박스권을 깨고 상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예전의 거래소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1990년대부터 경기가 좋으면 1000포인트,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500포인트, 이런 아주 긴 박스권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박스권을 상단을 탈피할 때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기업들이 투명성이 강화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투자가들이 그 실적을 믿어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큰 상승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에서 아주 좋은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발표하는 그때를 전후에
전후해서 주가가 반짝 상승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투자가들이 그 기업이 과연 그 사업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증시에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어떤 긴 박스권을 뚫고서 그 탈피하는 정말 그 큰 상승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일감을 나눠주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그 투명성을 강화해서 그 투자가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에서 보험과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금 상품의 수익률은 적금보다도 낮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말 그 가계 비영리단체의 그 금융자산은 모두 2,38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험하고 연금 자산이 629조 4천억으로 전체 26.4%를 차지해서 그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계 비영리 가계 단체에서 보험하고 연금 상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거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저금리 기조가 됐고, 그래서 예금 이자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체 상품으로 보험과 이제 연금이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노후와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 상품들의 실제 수익률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이 그 펀드는 42%, 신탁은 41%, 보험은 32% 순으로 나타냈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정기적금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기적금은 안정성에서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이 없는 상품들이 오히려 수익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떨어진 이유는 이제 수수료가 너무 높았고 어떤 자산 운용에도 실패한 것이 겹쳤다 그럽니다. 소비자가 이제 5년에서 10년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후에라도 이제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중국 쪽 소식 들어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쪽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불안감도 같이 혼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00선에서의 안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2% 상승한 2110.25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표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성장률 오늘 11시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7.5% 정도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GDP 성장률, 고정자산 투자 및 소비 증가율에 대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 위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지 혹은 2100선이 무너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7.5%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 21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저바오 총리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었던 만큼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1월부터 9월까지의 가전 하향 제품 판매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얼 전자 같은 경우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비 섹터의 움직임들, 특히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9월 QFII, 즉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기간을 7개 기간을 더 승인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9월 말 현재 QFII 기간은 총 188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간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말 소비자 물가지수 3%대의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언등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3%를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우세한 만큼 중국 경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전환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중국 경제 침체 국면에 대한 부담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로 좀 이러한 지표의 변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그 조지 소로스는 이제 중국의 GDP 비중에서 소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중국이 과거 같은 고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기존 경제 성장 모델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바꿔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30%로 하락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GDP 비중에서 다시금 30%에서 5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소비 업종들의 강한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1시에 있을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국내 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오늘 장 흐름을 표현해 주신다면요? 예, 시장 흐름이 바뀐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일 좀 대형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탈피하는 의미가 가장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간의 움직임으로는 조선주의 상승이 좀 가장 눈에 띕니다. 물론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년도 기대감과 여전히 수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될 때입니다. 물론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강하지만 단기에 너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시장은 항상 예측보다는 빠른 대응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의 차익은 일정 부분 좀 실현을 하시고요. 현금을 좀 쌓아두시면서 다음번 장세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수혜주와 또 그 피해주, 또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가장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는 업종은 항공업종입니다.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고전한 항공사들이 최근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화 부채가 축소되고 있고요. 또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 역시도 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장부상으로는 735억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나 역시도 10원 변동할 때마다 87억 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행업계 역시도 환율 하락을 좀 반기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로 해외여행 가기에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면세점 역시도 관광객들의 구매액이 늘면서 자연스레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은 연말 여행 시즌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입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내수업종인 식품업계 역시도 환율 하락을 반기고 있습니다. 곡물 원재료를 수입할 때 대부분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1년에 3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던 지난 2008년도 하반기에는 환차손만 한 2천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나 전자업체는 환율 하락을 다른 업종보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하락을 하게 되면 매출이 2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2007년부터 전환율 수준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있고 원가 절감 노력도 꾸준히 펼쳐온 만큼 환율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자 미국, 체코, 인도, 중국, 터키 등의 현지화 공장을 건설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지에 주력하면서 환율의 단기적인 하락에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수입 부품이 또 구매 비용이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주가에서는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실적에는 환초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주가는 좀 조정을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좀 고무적인 부분은 다음 분기에서는 지금 환율이 최저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환차익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무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단기, 중기 전략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J콘텐츠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바야흐로 좀 콘텐츠의 시대이죠. K5에서 보여주듯이 양질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한류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종편 시작과 함께 주목을 받던 이 J콘텐츠의 주가는 저조한 ITBC 시청률과 드라마 후속작 방영 부재에 대한 우려로 작년 10월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10월 ITBC 수목곡 방영으로 좀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고요. 또 10월에는 김수현 작가 작품이 주말 방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려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향후 실적 역시 긍정적인데요. 2011년도 MNB 및 메가박스 인수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동사는 양 사업부의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방송 부문을 통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의 차익 실현으로 일정 부분 좀 하락을 겪은 후에 외인이 매수를 하면서 차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까지 좀 큰 폭의 매수를 합사해서 다시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의 매수는 좀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 4,250원,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콘텐츠를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세경빌딩 4층에 공간 더하기에서 남은원정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과 함께 많이 오를 것 같은 소형주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신청하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십시오. 자, 그래서 1, 2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